그럼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알람이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어제 재보궐선거에서 저희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 정치와 행정의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3월 3일 창당하고 7개월 만에 첫 지역 선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지역 후보를 내고 거대 정당과 겨뤘습니다. 전국의 열성 당원들은 먼 길을 달려와 제 돈을 쓰며 뛰셨습니다. 당대당 혁신 경쟁, 후보 단일화, 선택과 집중 등 창당 때부터 일관되게 주창한 협력과 경쟁의 원칙을 실제 적용했습니다. 이번 경험은 돈 주고도 사지 못할 자산입니다. 첫 술에 배 부르겠습니까? 모두 전국 정당, 대중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지해 주신 유권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당원 동지들과 후보들께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다시 신발끈을 묶읍시다. 다음 도전은 더 옹골차고 더 힘찰 것입니다. 요즘 오빠가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단어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는 철없이 떠도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그 오빠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씨 친오빠라고 해명합니다. 또 선거 전 사적 대화라고 합니다. 이걸 해명이랍시고 합니다. 그러자 명태균 씨는 오빠가 대통령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맞아, 스토리도 봐라,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명태균 씨는 아직 멀었다. 대화 이미지 캡처본이 2000장이다. 200장만 까도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공적 대화도 공개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요구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살라미 전술. 명태균 씨는 이 술수로 여건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국책 사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날과 당일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와 통화하며 조성 계획에 대한 현수막과 보도자료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명 씨가 대통령 발표 사항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대통령실이 아무리 변명해도 명백한 게 있습니다. 명태균이라는 비선의 존재 사실입니다. 민간인이 공적 인사에 개입하고 국책 사업 정보를 미리 빼냈다면 국정농단입니다. 바로 비선이고 남자 최순실입니다. 공천, 인사, 국정 개입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후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와 명태균 씨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탄핵 여론은 점점 올라갑니다.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2.6%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세가 압도하던 70대 이상에서도 찬반이 비슷합니다. 이 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 민심도 탄핵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검찰 내 레드팀을 꾸려가면서까지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게 반대편 역을 하는 레드팀입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상대지요. 이러니 김건희 씨를 두고 처통령, 검찰처장, 처외법권, 처종보스 등 패러디가 난무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스모킹건을 넘어 스모킹 미사일급의 정황과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넘어 법적 탄핵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의 시간이고 국회의 시간입니다. 특검 필요성은 점점 더 강하게 대두됩니다. 특검 수사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오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탄핵의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어느 당보다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윤 대통령을 오빠, 아저씨, 여보 뭐라고 부르든 실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선거에는 젖잘싸가 없다지만 지금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요. 검찰에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했네요. 어이상실입니다. 검찰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김건희 씨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선거에는 젖잘싸가 없다지만 곡성과 영광에서 보여준 조국혁신당 박웅두 장현 후보의 모습은 졌지만 잘 싸웠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금정에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류재성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64.6%, 70.1%라는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확신합니다. 이 높은 투표율을 이끌어내는데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긴 세월 호남의 맹주로 자리 잡은 민주당에 자그마한 불만이라도 표시하고 싶어 선거를 보이콧하려던 분들, 어차피 민주당이 당선될 게 뻔하니 나 하나 빠져도 그만이라 생각하며 투표장에 가지 않으려던 분들, 이분들을 선거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희 조국혁신당이 정말 좋은 후보를 발굴해 이번 선거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얻은 24.25%의 득표율을 넘어섰습니다. 조직 기반 없이 실시한 지역구 선거에서 35.84% 그리고 26.5%를 얻었습니다. 비로소 저희 당은 전국 정당으로 도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선거를 뒤돌아보며 지역에 천착한 뿔뿔이 정당으로 자리 잡기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입니다. 사회권 선진국이 탁상 공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곡성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6주 동안 국정감사장과 곡성을 수차례 오가며 곡성 군민 여러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선거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6주라는 시간 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곡성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곡성 군민 여러분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했습니다. 손가락 3개 펴서 응원해 주시던 택시 기사님, 요렇게럼 외딴 곳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신 어머님, 이번에는 다 되어불었어 하며 안심시켜 주시던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삼강원, 임정원, 3기 노인요양원, 옥과 보건지소 소아과 과장님,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께 봉사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곡성은 저에게 새로운 꿈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박웅두 후보와 함께 꾸었던 사회권 선진국의 꿈, 주민행복지원금, 마을회관 반찬 배달 서비스, 왕진버스, 마을 요양원의 꿈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박웅두 후보님과 배우자 나혜경 여사님, 그리고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곡성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면서 후보님 부부의 삶에 저는 저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곡성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전라남도 조례안 주민 발의를 주도해서 곡성 군민들께 농민수당을 안겨주었습니다. 섬진각 유역 수해 피해 곡성대책위원회를 세우고 630일 동안 서울과 곡성을 오가면서 수해 피해를 입은 1,300가구에게 배상금을 받아내 주었습니다.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이제 가슴 한쪽에 곡성을 위해 가슴 한쪽을 비워둘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곡성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제 힘이 닿는 대로 곡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모든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위로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축하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선거의 결과가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의 단합된 힘과 유권자들의 응원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역사가 오래된 거대 정당에 비해 당력이 약해 당선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번의 경험이 다음의 승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애써주신 전국의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더 많이 지지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뉴진스 한이가 등장한 국정감사장에서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 정인섭 사장이 셀카를 찍어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5명이라고 하고 노동자들은 7명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그 사업장의 총책임자가 밝게 웃으며 셀카를 찍는 모습을 보며 그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고 그러한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으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한화의 전신인 한국화약은 50 청문회 때 노무현 의원에게 질타받은 풍산그룹과 같은 방위산업체입니다. 한화가 화약을 생산하고 풍산그룹은 그 화약으로 수류탄과 총탄 등을 만들었습니다. 초선 노무현 의원은 풍산그룹 류찬우 회장에게 증인이 돈을 벌려면 노동자들이 화약옆에 가야 하고 화약옆에 가면 사고의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에는 5년 동안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름널름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을 주느냐 8천만 원을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만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6년이 지났는데 기업인의 마인드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에선 상하관계가 있겠지만 사회 속에서는 노동자들도 평등한 공동체의 이웃입니다. 일면식 없는 이웃의 죽음에도 옷깃을 여미는 게 인륜 아닙니까? 하물며 정인섭 사장의 월급에는 노동자들의 생명이 스며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말로만 직원을 가족이라고 하지 말고 동지적 관점을 늘 견지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지난 30년간 있었던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기간에 가장 크게 처벌받은 것이 벌금 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사장의 밝은 웃음처럼 조선업계에서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긴 것이 아닌가 우려합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으로서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구동하는지 늘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뉴진스와 어두어 대표를 함께 불러 국감을 하는 것처럼 사업장 대표와 노동자 대표를 함께 불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측의 해명에 대해 노조가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해명에 왜곡이 섞여 있으면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명태균 씨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대통령실은 다 거짓이라면서 팩트체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사기꾼이라고 하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툭하면 압수수색하고 기소하던 검찰 정부에서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명태균 앞에서 4번을 울었다는 오세훈 시장은 고발장은 작성해놨다고 하면서 아직 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자도 울 수 있습니다. 남자가 4번 우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거짓된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여 명예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부싸움 후 이혼 서류를 꺼낸 많은 부부들이 그 순간이 지나면 알콩달콩 잘 사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님도 대통령실도 이 시기가 지나면 명태균 씨와 다시 친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뛸 것 같으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일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 앞에서 거짓을 지어낸다면 더 큰 파탄을 불러올 것입니다.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정치인 따위가 거짓 해명으로 국가의 주인이신 국민을 바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치인들에게는 응징의 절퇴를 내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저는 어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가해진 현장인 전일빌딩 앞을 지나다가 감동적인 현수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강 고맙다, 기쁘다 5월, 이제는 세계정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을 통해서 5.18이 드디어 광주 정신을 넘어 세계 정신으로 나아갈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해외 젊은이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가장 동경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프랑스 한 대학에서는 한국어 전공 학생을 뽑는데 경쟁률이 무려 28.1%라는 28대 1이라는 기사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난한 후진국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국가 시스템 선진국을 넘어서 어떤 위기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력 있는 나라로 인정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문명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예측이 가능한 나라, 국가와 국민이 하나 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적어도 지도자가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김건희 씨 관련 기사가 매일매일 포털 뉴스를 도배합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길래,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생 브리핑이 아닌 김건희, 명태균발 오빠의 진실 브리핑을 대통령실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국가를 다음과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으면 이렇게 나라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 대통령 주변의 간신들, 사기꾼들, 무당들만 활개를 치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야. 윤 대통령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건 이제 무의미해.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답이야. 이러다가 국민들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현재 대한민국은 가장 큰 리스크가 북한도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야 라고들 하십니다. 지난 16일 전국 성인 2002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공감도의 62.6%가 찬성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도 57.2%에 가까운 국민이 탄핵에 공감했습니다. 호곤날 터져 나오는 대통령 부부 리스크에 국민들은 피곤해서 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인사정책은 국정의 기본이고 인사가 만사인데 도대체 윤 대통령 주변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인사의 키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 본인부터가 무능하니 사람을 고를 능력도 쓸 능력도 없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매번 명태균, 천공, 무당, 김건희 씨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법 엄수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의 아내 김건희 씨는 왜 매번 열외가 되는지, 국민들이 권력 그렇게 쓰라고 대통령 만들어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료교육 문제, 부자 감세 문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삭감 문제 등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 의견을 들었는지 물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설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지율 10%대로 떨어지고 국민들 입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윤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놓은 발상이 대북 강경 발언 모두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다. 라고요.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두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가벼운 말들의 연속 아닙니까? 국민들의 삶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부디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 이제 그만 힘들게 하십시오. 제발 국민 무서운 질 아십시오. 민심은 천심입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당신들을 끌어내리기 전에 이제 그만 스스로 내려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번 영광 곡성 재보궐선거에 마음을 다해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